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3일 글로벌 증시 상황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미국 증시는 그동안의 하락 흐름을 끊어내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하지만 부진한 흐름이 나타냈고요.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올랐습니다. 먼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이 바로 이라크 문제였습니다. 여기에서 점차 내전으로 확산되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요. 미국 증시는 이것을 상쇄할 만한 호재가 있었습니다. 기술주들의 선전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급락세는 멈추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반등폭은 좀 강보합권 정도로 좀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이 가운데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종가 체크해 보시면 0.25% 상승했고요. 16,775.74에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에 대체로 좀 강보합권에서의 무난한 하루를 보여줬고요. 이날은 이렇게 올랐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0.9%나 하락하는 다소 부진한 한 주였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른 종목이 좀 더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 기술주들 그리고 정유주들의 선전이 돋보이는 하루였는데요. 보겠습니다. 상승 탄력 가장 좋았던 종목이 바로 인텔입니다. 6.83% 어마어마한 급등을 이루어냈는데요. 잠시 후 재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오른 종목도 IT 쪽에서 나왔죠. 마이크로소프트 1.6% 상승했고요. 이어서 정유주 두 종목이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엑소모빌 그리고 쉐브론 두 종목이 1% 가까운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IBM도 이날 0.74% 상승하면서 다른 종목 대비 탄력이 좋았고요. 반면에 조정받은 종목 보겠습니다. 10종목 밀려났습니다. 특히나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다소 부진했던 하루였는데요. 보겠습니다. 가장 낙폭이 컸던 종목이 월마트입니다. 0.6% 가까이 밀려났고요. 홈디포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비자, 나이키 순으로 낙폭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인텔의 급등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실적입니다. 2분기 그리고 이 내년도의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당초에 130억 달러를 전망을 했는데 이것보다 7억 달러 올려잡으면서 137억 달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의 매출 전망도 모두 다 확대를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PC 수요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인텔 쪽에서는 PC 수요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도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이에 화답하드 증권 투자사에서도 이 목표가 상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데렉셀 해밀튼에서는요,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올려잡았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도 비중 축소해서 동일 비중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주가도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7%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29.8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장중 고점은 잠시 30달러를 올라서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30.06달러에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히 인텔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동종업체라고 할 수 있는 HP도 인텔 실적 상향에 겹불 효과를 봤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PC 수요가 좋아지면은 이 HP도 수혜주로 분류가 되겠죠.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5.3% 급등했습니다. 35.16달러 거래를 마쳤고요. 장중 한때는 35.2달러까지 오르면서 마찬가지로 신고가 다시금 썼습니다. S&P 50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P 500도 이날 강보합권인데요. 종가는 0.31% 상승하면서 1936.16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마찬가지로 장중에 흐름이 견조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0.7%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이어서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0.3%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4,310.65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은 주간 기준으로는 3대 지수 가운데는 가장 선전했습니다. 0.3%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지난 한 주는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M&A 관련된 뉴스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그 핵심이 됐던 종목이 바로 오픈테이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음식 정보 제공 그리고 온라인 예약 서비스 전문 업체입니다. 이 온라인 여행 예약사로 잘 알려진 프라이스라인 그룹의 피인수 되는데요. 특히나 인수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26억 달러고요. 이렇게 되면 주당으로는 103달러.
지난 목요일 종가 대비했을 때 46%나 프리미엄이 붙은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5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는 6개월 차트입니다. 이날 하루 동안의 급등이 거의 수직 상승처럼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날 주가도 굉장히 크게 올랐던 날이었습니다. 반면에 프라이스 라인 같은 경우는 인수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2%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주가의 움직임은 사실 눈에 띄지는 않았는데요. 눈에 띄는 뉴스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37개국에서 일부 아이폰 모델의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USB 어댑터의 경우 과열 가능성이 있고요. 안전상 위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37개국에서 아이폰 3GS, 4 그리고 4S 구매자들에게 이 충전기를 교환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날 주가에는 좀 반영되지 않고요. 1%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밤에 열릴 미국 증시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도 체크 포인트 되겠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은 이라크 문제를 상쇄시켜줄 만한 문제가 없었을 뿐더러 여기에다 한 가지 겹악재가 있었는데요. 바로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영란은행 쪽에서 기준금리를 조기에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불안감이 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국 증시가 1% 정도 크게 하락을 했고요. 독일 증시 0.3% 밀려났고 프랑스 증시도 0.2% 조정받으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시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아는 대체로 올랐습니다. 개별 국가마다 재료가 있었는데요. 먼저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날 BOJ의 결과가 발표됐죠. 그대로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증시도 올랐습니다. 보시면은 100포인트 넘게 올랐고요. 124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15,000선 위에서 그대로 움직임 보여줬고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 그리고 싱가포르 증시, 홍콩 증시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았던 하루였고요. 1%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대만이나 인도는 약간의 조정, 특히나 인도 증시 1.36% 비교적 낙폭이 컸다는 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